매일 아침 서울의 심장부를 꿰뚫는 햇살이 최고층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다. 은혜는 단정한 자세로 고급 가죽 의자에 앉아 한 손으로는 태블릿 PC를 능숙하게 조작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에스프레소 잔을 들었다. 그녀의 검은색 정장은 빈틈없는 전문가의 분위기를 풍겼다. 그녀의 눈은 날카롭고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28살의 나이에 재계의 거물이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권은의 명성 높은 경성그룹의 총재였다. 그녀는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완벽하게 계획된 듯 보였다. 모든 것은 그녀의 통제 아래 있었다. 그녀는 결코 실패를 몰랐다. 그녀의 아버지 권 회장은 재계의 전설이었다. 그는 은혜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었다. 그녀는 그의 지혜와 강인함을 이어받았다. 하지만 그 완벽한 세계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전화는 그녀의 비서실장이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총재님, 큰일입니다. 회장님께서 갑작스러운 혼수 상태에 빠지셨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철렁했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원은 희망 없는 침묵으로 가득했다. 권 회장은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었다. 유명한 의사들은 고개를 저었다. 그들은 원인을 찾지 못했다. 그들은 단지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했다. 은혜는 모든 것을 동원했다. 그녀는 전 세계의 명의들을 불렀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다. 그들은 모두 그녀에게 절망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무력감을 느꼈다. 돈과 권력이 아무 소용없었다. 그녀는 병실 밖에서 차가운 벽에 기댔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오직 무거운 절망감만이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다. 그녀의 비서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다. 총재님,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은혜는 희미한 희망을 보았다. 그녀는 비서에게 물었다. 비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다.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 방법만이 회장님을 살릴 수 있다고. 그 노인은 서울의 변두리에 살고 있었다. 그 노인은 이름 없는 뒷골목에 있었다. 은혜는 그를 만났다. 그는 그녀를 얕잡아 보지 않았다. 그는 단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아는 유일한 방법은 한 사람뿐이다. 그가 가리킨 사람은 다름 아닌 뒷골목의 한 청년이었다. 그는 지저분한 옷을 입고 있었다. 그는 거리에서 음식을 얻어먹고 있었다. 은혜는 그를 보고 놀랐다. 그는 그녀가 상상하던 신의의 모습이 아니었다. 은혜는 그를 무시하고 노인에게 물었다. 농담이시군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다시 청년을 가리켰다. 저 아이만이 할 수 있다. 그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자존심은 무너졌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선택이 없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죽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결국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녀는 그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망설였다. 청년은 그녀에게 관심이 없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다. 그는 길게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용기를 냈다. 그녀는 그의 이름을 물었다. 그는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은 깊고 어두웠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한 번 더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당신이 제 아버지를 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청년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녀는 그의 차가운 태도에 절망했다. 그녀는 그에게 제발 도와달라고 간청했다. 은혜의 무릎은 차가운 길바닥에 닿았다. 그녀의 비단 같은 옷은 더러운 흙먼지에 묻혔다. 그녀의 빛나는 구두는 낡은 돌멩이에 긁혔다. 그녀는 생전 처음으로
이런 굴욕을 맛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했다. 그녀는 그 청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제발 제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저는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돈, 명성, 무엇이든.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그러나 청년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청년은 그녀의 제안을 들었지만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손에 있는 낡은 빵 조각을 뜯어 먹었다. 그의 행동은 은혜의 절박한 간청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 같았다. 그의 무관심한 태도는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굴욕을 감수했지만 그는 그녀를 한낱 스쳐 지나가는 사람처럼 대했다. 그녀는 분노와 좌절을 동시에 느꼈다. 그녀는 그를 보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다. 그녀는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죽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놓을 수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청년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그가 먹고 있는 빵을 보았다. 그것은 매우 딱딱하고 거칠어 보였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겪었을 고통을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눈물을 닦았다. 그녀는 진심으로 말했다. 저는 당신의 과거를 모릅니다. 당신이 왜 여기에 있는지, 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당신은 제 아버지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제발 저를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그녀의 말은 진심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명성이나 권력에 의존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한 사람의 딸로서 아버지의 생명을 구하고 싶었다. 그녀의 마음은 순수했다. 그녀의 진심은 그에게 전달되었다. 청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여전히 깊고 어두웠다. 하지만 그 안에는 아주 희미한 빛이 있었다. 그는 은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의 아버지는 아주 나쁜 사람이군요. 그의 말은 은혜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때때로 냉혹하고 비정한 사업가였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을 꺾었다. 은혜는 그의 말을 부정할 수 없었다. 청년은 계속해서 말했다. 저는 돈이나 명성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저에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의 말은 은혜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자기중심적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후회했다. 그녀는 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그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눈물은 뜨거웠다. 그 눈물은 그녀의 차가운 마음을 녹였다. 청년은 천천히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울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있었다. 그는 은혜를 일으켜 세웠다. 저는 당신의 진심을 보았습니다. 저는 당신의 아버지를 돕겠습니다. 그의 말은 은혜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그녀는 감사함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에게 그의 이름을 물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한지훈이라고 합니다. 그의 미소는 맑고 깨끗했다. 은혜는 그의 미소에 마음이 놓였다. 그녀는 그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다. 그들은 함께 택시에 올랐다. 은혜는 택시 안에서 자신의 눈물을 닦았다. 그녀는 지훈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지훈은 괜찮다고 대답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은혜는 그의 손을 잡고 안심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믿었다. 지훈은 은혜를 병원 근처까지 안내했다. 그는 택시에서 내린 후 그녀에게 말했다.
당신은 이 자리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혼자 들어가겠습니다. 그의 말은 단호했다. 은혜는 그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그가 무엇을 할지 몰랐다. 그는 검고 낡은 배낭을 메고 병원 입구로 걸어 들어갔다. 경성그룹의 총재가 아닌 평범한 옷차림의 그녀는 그저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의 모습은 마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한 사람 같았다. 지훈이 병원에 들어서자 경호원들이 그를 막아섰다. 그의 지저분한 옷차림과 낡은 신발은 병원 전체의 깨끗한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았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곳은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곳입니다. 경호원은 그를 향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권 회장의 병실을 향해 묵묵히 걸어갔다. 경호원들은 그의 팔을 잡았다. 그들은 그를 밖으로 내쫓으려 했다. 그때 은혜의 비서실장이 나타났다. 그녀는 지훈을 보고 놀랐다. 그녀는 그에게 길을 열어주라고 명령했다. 경호원들은 그녀의 말을 따랐다. 지훈은 비로소 권 회장의 병실에 들어섰다. 병실 안에는 수많은 의사들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지훈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한 나이든 의사가 말했다. 이 청년은 누구입니까? 이곳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했다. 지훈은 그들의 말을 무시했다. 그는 권 회장의 침대로 다가갔다. 그는 권 회장의 손목을 잡고 맥박을 짚었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그의 손가락은 부드러웠다. 그는 잠시 동안 조용히 맥박을 짚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다. 그는 그가 가진 모든 집중력을 동원했다. 의사들은 그의 행동을 비웃었다. 그들은 그를 미친 사람처럼 쳐다보았다. 그들은 그가 무엇을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지훈은 권 회장의 손목을 놓았다. 그는 권 회장의 배낭에서 낡은 약병을 꺼냈다. 약병 안에는 검고 탁한 액체가 들어 있었다. 그는 권 회장의 입에 약을 넣었다. 의사들은 소리쳤다.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당신이 뭔데 함부로 환자에게 약을 먹이는 겁니까? 그들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다. 그들은 지훈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러나 그때 권 회장의 몸에 미세한 변화가 나타났다. 권 회장의 얼굴색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의 맥박은 점점 더 강해졌다. 의사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동원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 이름 없는 청년은 단 한 병의 약으로 이 모든 것을 해냈다. 그들의 과학적 지식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들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다. 그들은 지훈의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지훈은 의사들을 보며 말했다. 이분은 한때 세상을 장악할 수 있었지만 결국 자신의 몸조차 통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탐욕은 몸을 파괴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의사들은 그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무력함을 깨달았다. 지훈은 병실을 떠났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말했다. 나머지는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그가 병실을 떠나자 비서실장은 그를 따라잡았다. 잠시만요. 당신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존경으로 가득했다. 지훈은 그녀를 쳐다보았다. 한지훈이라고 합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의 미소는 맑고 깨끗했다. 그녀는 그에게 보답하고 싶었지만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금은 아닙니다. 나중에 다시 만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의 말은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지훈은 병원을 떠났다. 그는 다시 길거리로 돌아왔다.
그는 자신의 낡은 배낭을 메고 있었다. 그는 뒤를 돌아보았다. 그는 은혜가 아직도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은혜의 얼굴에는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그에게 달려가 그를 껴안았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은 제 아버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떨렸다. 지우는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당신은 저를 구했습니다. 당신이 어린 시절에 저를 구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당신을 도왔습니다. 그의 말은 은혜의 머리를 강타했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그의 목에 있는 흉터를 보았다. 그녀는 어린 시절 한 남자에게 쫓기던 작은 소년을 구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녀는 그 소년의 목에 있는 흉터를 기억했다. 그 소년은 바로 지훈이었다. 그녀의 기억은 현실이 되었다. 권 회장의 상태는 기적적으로 회복되었다. 그의 혈색은 점점 좋아졌고 혼미했던 의식도 또렷해지기 시작했다. 병원 의료진은 이 믿을 수 없는 변화에 경악했다. 그들은 지훈이 사용한 약의 성분을 분석하려 했지만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다. 그 약은 세상에 알려진 어떤 약물과도 달랐다. 그것은 마치 고대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신비로운 비법 같았다. 의료진은 지훈의 의술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를 단순한 무당이나 사기꾼으로 치부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가 진정한 신의임을 인정했다. 은혜는 지훈에게 감사함을 표하기 위해 그를 자신의 사무실로 초대했다. 그녀는 그에게 최고의 옷과 신발을 선물했다. 지훈은 그녀의 호의를 거절하지 않았다. 그는 낡은 옷을 벗고 깨끗한 정장을 입었다. 그는 더 이상 거리의 노숙자 같지 않았다. 그는 이제 한 명의 귀공자처럼 보였다. 그의 맑은 눈빛과 단정한 외모는 그의 숨겨진 매력을 드러냈다. 은혜는 그를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그가 이런 모습일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다. 지훈은 은혜의 사무실에 들어섰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도시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은혜는 그에게 최고급 차를 대접했다. 그녀는 그에게 물었다. 당신은 왜 그토록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당신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지훈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씁쓸했다. 그는 잠시 동안 말이 없었다. 세상의 대부분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습니다. 그들은 내 능력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나를 이용하거나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다. 게다가 저는 항상 제 능력을 잃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제 능력은 축복이자 저주입니다. 그의 말은 은혜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그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연민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위로했다. 그때 갑자기 사무실 문이 열렸다. 한 중년 남자가 거만한 태도로 들어왔다. 그의 이름은 신현식이었다. 그는 경성그룹의 부사장이며 은혜의 아버지 권 회장의 오른팔이었다. 그는 은혜를 쳐다보며 말했다. 회장님이 기적적으로 깨어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총재님의 노고 덕분이군요. 그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경멸이 숨겨져 있었다. 신현식의 시선은 지훈에게 닿았다. 그는 지훈의 초라했던 과거를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지훈이 낯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지훈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이 젊은이는 누구입니까? 총재님의 새로운 비서입니까? 그의 말은 지훈을 깎아내리려는 의도였다. 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신현식의 무례함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은혜는 신현식의 태도에 분노했다. 그녀는 그의 말을 차갑게 끊었다. 신 부사장님, 이분은 제 아버지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를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은혜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신현식의 얼굴은 굳어졌다. 그는 놀라움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그는 지훈을 다시 쳐다보았다. 그는 지훈을 처음부터 끝까지 평가했다. 그는 지훈의 정갈한 옷차림과 침착한 태도에 의심을 품었다. 그는 은혜가 지훈에게 보인 존경심에 질투를 느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신현식은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했다. 생명의 은인이라고요. 세상에 그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 뭔가 음모가 있을 겁니다. 그의 말은 권 회장의 병세가 단순한 질병이 아니었음을 암시했다. 은혜는 그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신현식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지훈은 신현식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예리했다. 그는 신현식의 내면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지훈은 신현식에게 말했다.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빛을 두려워하는 법입니다. 부사장님은 빛이 두려우신가 봅니다. 그의 말은 신현식의 심장을 찔렀다. 신현식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지훈의 말에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다. 신현식은 은혜에게 말했다. 총재님, 조심하십시오.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너무 의존하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은혜에 대한 경고이자 지훈에 대한 위협이었다. 신현식은 사무실을 떠났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은혜는 불안함을 느꼈다. 지훈은 그녀를 위로했다. 걱정 마십시오. 저 사람은 이미 자신의 파멸을 예고했습니다. 그의 말은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은혜는 그의 말을 믿었다. 그녀는 신현식의 말이 권 회장의 병세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지훈과 함께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함께 싸울 것이었다. 신현식이 떠난 후 은혜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단순히 질투심에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진 것,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었던 의료진의 태도가 모두 의심스러웠다. 그녀는 지훈에게 신현식에 대해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지훈은 그녀의 말을 귀에 깊게 들었다. 그의 눈은 침착했지만 그 속에는 예리한 통찰력이 번뜩였다. 그는 신현식이 권 회장의 병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짐작했다. 지훈은 은혜에게 말했다. 우리는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당신은 기업의 정보와 인맥을 사용하고 저는 제 능력을 사용하겠습니다. 그의 제안은 은혜에게 힘을 주었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즉시 내부 조사팀을 소집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지난 몇 달간의 모든 거래 기록과 서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신현식과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꼼꼼하게 살펴보라고 명령했다. 은혜는 이제 더 이상 오만한 총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한편 신현식은 은혜의 사무실에서 나온 후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는 분노에 휩싸였다. 그의 오만함은 걷잡을 수 없었다. 그는 그 이름 없는 청년이 자신의 계획을 방해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는 즉시 그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에게 연락했다. 그 청년에 대해 조사해라. 그의 모든 것을 알아내라. 그의 약점을 찾아내서 내게 보고해라.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훈을 제거할 계획이었다. 그는 은혜가 자신의 뒤를 캐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는 단지 그녀가 지훈에게 현혹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었다.
그는 권 회장이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의사들을 매수했고 그들의 보고서를 조작했다. 그는 회장이 곧 죽을 것이라고 믿었고 그 후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할 계획이었다. 그의 야망은 끝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손에 모든 것을 쥘 것이라고 확신했다. 지우는 은혜와 함께 권 회장의 병실로 향했다. 그는 권 회장의 맥박을 다시 한번 짚었다. 회장님은 서서히 독에 중독되었습니다. 그의 말은 은혜에게 충격을 주었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독이라고요? 어떤 독입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독은 천천히 몸의 기능을 파괴합니다. 아주 교묘하고 치명적입니다. 그의 말은 신현식의 음모가 얼마나 깊고 어두운지를 보여주었다. 지우는 은혜에게 말했다. 회장님은 누군가에게 독을 투여받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교묘하게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아마도 회장님 가까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은혜의 머릿속에는 신현식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모든 것이 말이 되었다. 신현식은 그녀의 아버지를 살해하려 했다. 그녀는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그의 악행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지훈의 손을 잡았다. 우리 함께해요. 그가 저지른 모든 악행을 밝혀내야 합니다. 그녀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빛은 서로에게 깊은 신뢰를 보여주었다.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함께 싸울 것이다. 은혜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자원을 동원했다. 그녀는 기업의 비밀 부서인 블랙오피스를 가동시켰다. 이 부서는 어떤 비리도 철저하게 조사하고 밝혀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지우는 자신의 숨겨진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노숙자들과 뒷골목 사람들을 통해 정보를 수집했다. 그들은 신현식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모든 소문과 정보를 지훈에게 제공했다. 그들은 지훈을 존경했고 그의 정의감을 믿었다. 그들의 정보는 아주 정확하고 가치가 있었다. 그들의 눈은 신현식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었다. 그들은 은혜의 기업 정보와 결합하여 퍼즐을 맞추어 나갔다. 그들의 노력은 서서히 신현식의 음모를 드러냈다. 신현식은 자신의 행동이 완벽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지훈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과소평가했다. 그는 지훈이 단순한 의술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지훈이 뒷골목의 왕이라는 것을 몰랐다. 그는 지훈이 수많은 눈과 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그의 오만함은 그를 파멸의 길로 이끌었다. 그의 계획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그의 악행은 이제 은혜와 지훈의 손에 의해 밝혀질 것이다. 지훈은 자신의 숨겨진 네트워크를 가동했다. 그는 도시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은 지훈을 신사라고 부르며 존경했다. 그들은 지훈에게 신현식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여 보고했다. 한 노인이 지훈에게 말했다. 그는 겉으로는 존경받는 기업가지만 뒤로는 온갖 더러운 짓을 하고 다닙니다. 그는 과거에 많은 사람들을 파멸시켰습니다. 그는 수많은 돈을 뇌물로 사용하여 자신의 죄를 숨겼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에 가득 차 있었다. 은혜의 블랙오피스 팀은 밤낮으로 일했다. 그들은 신현식과 관련된 모든 서류들을 샅샅이 뒤졌다. 그들은 그의 개인 계좌, 해외 거래 기록, 그리고 그의 모든 통화 기록을 조사했다. 그들은 신현식의 이름으로 된 유령 회사를 발견했다. 이 회사는 경성그룹의 자회사들과 의문의 거래를 하고 있었다. 그 거래들은 모두 신현식의 개인 계좌로 돈을 빼돌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들은 그가 오랜 시간 동안 회사를 착취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우는 그들의 정보를 받았다. 그는 그 정보를 분석했다. 그는 모든 것을 한눈에 꿰뚫어 보았다. 그는 은혜에게 말했다. 그는 회장님의 건강을 악화시키기 위해 한 명의 의사를 매수했습니다. 그 의사는 회장님에게 매일 독성분이 아주 미량 들어있는 약을 투여했습니다. 그 독은 서서히 몸을 파괴하며 일반적인 검사로는 발견할 수 없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 독은 아주 교묘하고 치명적입니다. 그의 말은 은혜의 머리를 강타했다. 은혜는 분노에 휩싸였다. 그녀는 신현식의 악행에 치를 떨었다. 그녀는 그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조르고 싶었다. 하지만 지우는 그녀를 진정시켰다. 침착하십시오.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 의사를 찾아야 합니다. 그의 말은 이성적이었다. 은혜는 그의 말을 따랐다. 그녀는 블랙오피스 팀에게 그 의사의 모든 것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신현식과 그의 공범들을 함께 체포할 계획이었다. 그들은 마침내 그 의사의 행방을 찾아냈다. 그 의사는 이미 해외로 도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은혜는 경찰에 연락하여 그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지우는 은혜에게 말했다. 그 의사는 아직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신현식과의 모든 대화를 녹음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가 해외로 도피하기 전에 그를 잡아야 합니다. 은혜는 지훈의 말을 듣고 즉시 자신의 사설 경호팀에게 연락했다. 그들은 공항으로 향했다. 지훈은 은혜와 함께 공항으로 향했다. 그들의 차는 빠르게 달렸다. 그들은 공항에 도착했다. 그들은 그 의사를 찾기 시작했다. 그 의사는 이미 출국 심사를 통과하려 하고 있었다. 지훈은 그를 향해 소리쳤다. 선생님, 잠깐만요. 그 의사는 뒤를 돌아보았다. 그는 지훈과 은혜를 보고 놀랐다. 그는 도망가려 했다. 하지만 은혜의 경호원들이 그를 막아섰다. 그는 결국 체포되었다. 그 의사는 결국 자백했다. 그는 신현식에게 협박을 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신현식이 자신의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그는 신현식과 주고받은 모든 대화를 녹음한 USB를 그들에게 건넸다. USB 안에는 신현식의 모든 악행이 담겨 있었다. 신현식이 권 회장에게 독을 투여하라고 지시하는 내용, 그리고 회사의 돈을 빼돌리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모두 담겨 있었다. 그들은 모든 증거를 확보했다. 그들은 이제 신현식과 맞설 수 있었다. 그들은 USB를 가지고 경찰서로 향했다. 그들은 경찰에게 USB를 건넸다. 경찰은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이것은 조작된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의 말은 그들을 절망에 빠뜨렸다. 지훈은 경찰을 쳐다보았다. 당신은 신현식의 편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경찰은 당황했다. 지훈은 경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진실은 항상 밝혀집니다. 그의 말은 경찰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신현식은 자신을 향한 은혜와 지훈의 움직임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확신했다. 그는 권 회장이 깨어난 것이 단순한 행운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은혜가 그의 뒤를 캘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의 오만함은 그를 눈멀게 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주주총회를 소집했다. 그의 목표는 간단했다. 권 회장의 건강 문제를 이유로 그를 해임하고 자신이 경영권을 장악하는 것이었다.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모든 주주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신현식은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단상에 섰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권 회장님께서는 현재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회사를 이끌어갈 능력이 없으십니다. 우리 경성그룹의 미래를 위해 저는 회장님의 해임을 제안합니다. 그의 말은 유창했고 주주들은 그의 말에 동조하는 듯 보였다. 신현식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다. 그는 은혜를 쳐다보며 비웃었다. 그때 은혜는 침착하게 일어섰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그녀의 눈은 불꽃처럼 타올랐다. 신 부사장님, 당신의 제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 아버지께서는 이미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당신은 회장님의 건강을 핑계로 이사회를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신현식은 그녀의 말에 당황했다. 그것은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는 은혜의 말을 믿지 않았다. 은혜는 지훈에게 신호를 보냈다. 지훈은 조용히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갔다. 그의 등장은 모든 주주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들은 그가 누구인지 궁금해했다. 신현식은 지훈을 보고 비웃었다. 총재님, 이런 사기꾼을 데려와서 뭘 하려는 겁니까? 그의 비웃음은 주주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하지만 지훈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신현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나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악행을 밝히러 온 증인입니다. 지훈은 자신의 휴대폰을 들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녹음 파일에서는 신현식과 의사의 대화가 흘러나왔다. 그 독을 계속해서 투여해. 아무도 모르게. 걱정 마십시오. 이대로라면 회장님은 곧 죽을 겁니다. 신현식의 목소리는 뚜렷했다. 주주들은 충격에 빠졌다. 그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들은 신현식의 악행에 경악했다. 신현식은 패닉에 빠졌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소리쳤다. 이것은 조작된 파일입니다. 하지만 지훈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두 번째 파일을 재생했다. 그것은 신현식과 유령회사의 대표의 대화였다. 돈은 어떻게 처리할 거지? 안심하십시오. 모든 돈은 이미 해외로 송금되었습니다. 아무도 모를 겁니다. 신현식의 목소리는 다시 한번 울려 퍼졌다. 주주들은 더 이상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들은 그의 얼굴에 드러난 죄책감을 보았다. 신현식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파멸을 예감했다. 은혜는 신현식에게 말했다. 신 부사장님, 당신은 자신의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를 죽이려 했고 회사를 파멸시키려 했습니다. 당신의 악행은 모두에게 알려질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신현식은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가득했다. 그는 은혜에게 용서를 구했다. 총재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미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은혜는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의 죄는 너무나 큽니다. 은혜의 말은 단호했다. 주주들은 은혜의 결단에 박수를 보냈다. 그들은 그녀의 정의감에 감동했다. 그들은 그녀가 회사를 이끌어갈 자격이 있다고 확신했다. 주주총회는 은혜의 승리로 끝났다. 신현식은 자신의 자리에서 해임되었다. 그는 체포되어 경찰서로 끌려갔다. 신현식의 체포 소식은 경성그룹 전체를 뒤흔들었다. 주주들과 이사회 멤버들은 충격에 빠졌다. 그들은 신현식의 오랜 기간에 걸친 악행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의 탐욕과 배신은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 그는 재벌그룹의 부사장이라는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웠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추락은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가 되었다. 경찰은 신현식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했다. 그는 지훈과 은혜가 조작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USB에 담긴 녹음 파일을 감식했다. 그들은 신현식의 목소리가 맞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들은 그의 개인 계좌와 유령 회사의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모든 증거가 그를 향했다. 그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다. 그는 결국 자신의 죄를 모두 자백했다. 한편 권 회장은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 그는 은혜와 지훈에게 감사함을 표했다. 그는 지훈에게 최고의 자리를 제안했다. 지훈군 자네는 경성그룹의 생명의 은인일세. 자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겠네. 자네의 재능은 이곳에서 더 빛날 수 있을 걸세.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하지만 지훈은 그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회장님, 저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고 싶습니다. 저는 저의 능력을 저와 같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고 싶습니다. 지훈의 말은 단호했다. 권 회장은 그의 뜻을 존중했다. 그는 지훈의 손을 잡고 말했다. 자네의 뜻을 존중하겠네. 하지만 경성그룹의 문은 항상 자네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그의 말은 지훈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은혜는 지훈의 결정에 대해 물었다. 정말 괜찮습니까? 당신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다. 지훈은 그녀를 보며 미소 지었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준 모든 것은 돈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당신은 저에게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의 말은 은혜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순수하고 진실된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은혜는 지훈의 결정을 존중했다. 그녀는 그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녀는 그를 위해 병원을 세웠다. 그 병원은 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무료로 진료를 제공했다. 지훈은 그곳에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다. 그는 그들의 영웅이 되었다. 그의 명성은 서울 전체에 퍼졌다. 사람들은 그를 신혜라고 불렀다. 신현식의 추락과 권 회장의 복귀는 경성그룹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다. 은혜는 회사의 모든 부패를 척결했다. 그녀는 신현식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해고했다. 그녀는 회사를 깨끗하고 투명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리더십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오만한 총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정한 리더가 되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감사를 표했다. 당신 덕분에 저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은혜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지훈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우리의 운명은 이미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의 말은 은혜의 마음을 벅차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싶었다. 신현식의 모든 악행이 밝혀지자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그가 저지른 부패와 배신은 경성그룹뿐만 아니라 정부와 다른 기업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는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그의 명성은 땅에 떨어졌고 그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다. 그의 가족들은 그를 외면했다. 그의 오만함은 그를 가장 비참한 곳으로 이끌었다. 그는 자신이 한때 멸시했던 거리의 사람들과 같은 신세가 되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 권 회장은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다. 그는 병원에서 퇴원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행복과 안도감이 가득했다. 그는 은혜와 지훈에게 감사함을 표했다. 그는 지훈의 손을 잡고 말했다. 자네는 우리 가족의 은인일세. 자네가 없었다면 우리는 모두 파멸했을 걸세.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지훈은 겸손하게 대답했다. 회장님,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의 말은 진실이었다. 경성그룹은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은혜는 신현식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해고했다. 그녀는 회사의 모든 부패를 척결했다. 그녀는 투명하고 정직한 경영을 약속했다. 그녀의 리더십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에 가려진 총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정한 리더가 되었다. 그녀는 회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경성그룹을 더욱 강하고 건강한 회사로 만들었다. 은혜와 지훈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고 서로를 존경했다. 그들은 함께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했다. 그들은 서로의 영혼을 이해했다. 그들의 사랑은 순수하고 진실했다. 그들은 서로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동반자였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꿈꿨다. 지훈은 은혜에게 말했다. 우리의 운명은 이미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어린 시절에 저를 구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당신의 아버지를 구했습니다. 모든 것은 운명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말은 은혜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에게 미소 지었다. 당신이 제 인생에 나타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저에게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그들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서로의 과거를 이야기했다. 그들은 서로의 미래를 이야기했다. 그들은 서로의 꿈을 이야기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힘이 되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희망이 되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사랑이 되었다. 그들은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았다. 그들은 서로의 동반자였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권은혜의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명성이나 부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녀는 오만함을 버리고 겸손을 택했다. 그녀는 경성그룹을 더욱 강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만들었다. 그녀의 리더십은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녀는 진정으로 존경받는 리더가 되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를 자랑스러워했다. 지훈은 자신의 병원에서 계속해서 일했다. 그는 돈이나 명성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다. 그는 그들의 영웅이 되었다. 그의 명성은 서울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그를 신혜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겸손하고 조용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만족했다. 은혜와 지훈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고 서로를 사랑했다. 그들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영혼을 이해했다. 그들의 사랑은 순수하고 진실했다. 그들은 서로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꿈꿨다. 그들은 서로의 동반자였다. 그들은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았다. 결국 그들은 결혼했다. 그들의 결혼식은 소박하고 아름다웠다. 그들은 서로에게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었다.
그것은 바로 사랑과 희망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사랑과 희망, 그리고 겸손에 대한 것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의 삶은 계속되었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에게 희망이 되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사랑이 되었다. 그들은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았다. 그들은 서로의 동반자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냈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들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